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홍준표는 지금 현재 대구시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인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적인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지지율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 국민의 관심을 받을 만한, 이목을 끌 만한 그런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현재 이 총선 참패 이후, 국내임 총선 참패 이후에 가장 뭔가 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홍준표란 사람, 그리고 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홍준표란 사람, 이 사람의 주장이 너무나도 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너무나도 이 내로남불이 심각하다 이런 비판을 자초할 만한 대목들이 많은데, 이 언론 매체들이 이런 거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것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홍준표 얘기를 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역시 홍준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거의 매일 계속 페이스북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들러리 세워 원내대표 노리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내임 원내대표 누가 나온다고 합니까? 친윤 중에 친윤, 찐윤이라고 그러는 이철규 의원이 지금 나온다는 식으로 냄새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이제 왜 이철규,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하는 그 이철규를 갑자기 공격하는지 그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러리 세워 원내대표 노리고 있나? 그럼 이건 누굴 공격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홍준표 시장이 썼던 그 글에 그 겨냥하는 인사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갑자기 이철규를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들러리 세워 원내대표 노리고 있나? 이건 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건데,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철규라는 친윤 중에 친윤, 찐윤을 내세워서 들러리로 세워서 원내 그 국내임 새로운 구성될 그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장악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홍준표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고 비판은 받기 싫으니까 그 주어를 빼버리는 겁니다. 주어를 빼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을 쓰는데, 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문장 이거를 갖다가 다시 배워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이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치인한테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 같은 거, 이렇게 문법에 맞지 않는 이런 문장 같은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독약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축이 영남인데 영남만 배제하고 정당 되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철규 의원은 강원도입니다. 지역구가. 그렇기 때문에 아니 강원도인 이철규가 원내대표를 한다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그리 없나? 라고 했는데 불필요한 얘기인데, 이 도대체 할 때 이 체가 어입니다. 어이. 근데 홍준표 시장은 아이로 써놨습니다. 참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옛날에 이 도대체라는 그 표기법이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홍준표 시장 학교 다닐 때하고 뭐 달랐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리고 지금 현재 표기법이 언제부터 실시된지 모르겠지만 아이로 쓰는 사람 전 진짜 처음 봤는데, 어쨌든 도대체 사람이 그리 없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폐장을 내서 또 한 번 망쳐야 되겠나? 그러니까 또 이쯤 되면 대체 누구를 또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언론 매체들은 해당 부분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또 겨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종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뭐 종횡무진입니다.
폐장이라고 한다고 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고 치면 또 한 번 망쳐야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그 전에도 홍준표 시장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홍준표라는 사람은 2017년 대선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24%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로부터 2달 뒤에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년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2018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대표 누구였습니까? 바로 홍준표였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지방선거를 총괄 지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홍준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2018년 지방선거 결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차지한 곳은 불과 대구, 경북 2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 남한 지도를 보시면 대구, 경북만 빨갈 뿐 나머지는 다 파랗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 정도로 처참하게 져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 역대급이란 말도 부족할 겁니다.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의 패배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홍준표가 그 누구한테 패장을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홍준표가 그 누구한테 무슨 뻔뻔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또 망쳐야 되겠느니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때 지방선거 다 폭망하고 나서 정계 은퇴를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다시 국회의원 했고 지금 또 대구시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 누구한테 패장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 누구한테 뻔뻔하다고 지적을 하고, 그 누구한테 무슨 정치적 도의를 얘기하고, 그 누구한테 예의를 얘기하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번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어떤 필터링이 있을 텐데 왜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런 필터링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왜 자초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홍준표 정도 되는 그런 연령, 그리고 그 정도의 경륜을 가진 정치인이 왜 그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과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 싶은 이런 글들을, 이런 주장들을 계속 써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이, 가만두고 보려니 해도 너무하다. 좌시천리 입시 만리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본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에 앉아서도 뻔히 보이는데 서울에 있는 니들은 벙어리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전 위원장 시절에 우리가 요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벙어리,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애인들을, 옛날에는 그냥 썼던 표현이지만 요즘에는 이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 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 중에 무슨 꿀 먹은 벙어리, 이런 것들도 옛날 속담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관행적으로 쓰긴 쓰지만 이거 상당히 좀 이제 조심스럽게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써야 될, 사용해야 될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놓고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그리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여러분들 대구시에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냥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벙어리들이냐 이렇게 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전 위원장 시절에, 한동훈 비대위 시절에 이 장애인에 대한 이런 모멸적인 이런 비하 표현, 이런 거 쓰라겠습니까? 쓰지 말라겠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자제하자겠습니까? 안 하자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조심하자겠습니까? 안 하자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감수성,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건데, 홍준표라는 사람한테서는 대체 그런 감수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쇄도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또 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대구시정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아니 홍준표 230만 대구시 정도 챙기기 바쁠 텐데 뭐 그렇게 사사건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 거기에 행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런지 모르겠다. 시간이 남아 도느냐는 취지로 제가 비판을 했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런 비판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구시가 그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대구시가 어디 시골에 있는 어떤 면단위 이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230만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구시정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으니 누구처럼 시정에만 전념하라는 질투성 발언은 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렇게 또 홍준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이 문장 때문에 제가 결국에는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만 나는 매달 당비를 국회의원 30만 원보다 20만 원이나 더 내는 사람이다. 당연히 당무에 관여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홍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매달 30만 원을 당비로 내고 홍준표는 그것보다 20만 원을 더 내니까 매달 50만 원을 당비로 낸다. 나 홍준표 50만 원씩 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당무에 관여할 자격이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뻐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자체가 너무나도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노릇을 할 그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은 정말 손에 꼽는 게 아니라 없을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지 않고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 중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분 연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그 연봉만 해도 1억 6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 외에 따로 또 국고에서 받는 돈이 연간 1억 2천인가 1억 3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것만 해도 거의 3억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국회의원 또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받는 돈 3억 원 하면 총 얼마입니까? 6억 원입니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5천. 그러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30만 원 내는 게 어렵습니까? 이게 무슨 어디서 자랑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사람,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소속으로 나와서 나 대구시장이요, 나 서울시장이요, 나 어디 도지사요 이렇게 뻐길 만한, 이렇게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자기 무소속으로 나와서 어디 광역자치단체 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 얼마냐면 대략 한 1억 3천, 1억 4천 이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12개월로 나눠보면 월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월급이 얼마냐면 결국에는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월급이 1166만 원입니다. 1166만 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1166만 원은 홍준표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로 무소속으로 나왔다. 그럴 경우에 홍준표라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홍준표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지 간에 지금 국민의힘 소속으로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다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돈을 내느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정당의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그 공천을 받아서 이런 돈을 받는 자리,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그런 돈도 받고 권한도 행사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또 뭐 꿀보직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지금 차지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당에 기여를 해라, 이런 얘기로, 이런 취지로 그 당비를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월급이 1166만 원 되는 사람, 그것도 이게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이 50만 원 정도 내는 걸 가지고 지금 자기가 뭔가 대단한 희생을 한다는 듯이, 대단한 기여를 한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홍준표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홍준표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 아실 겁니다. 홍준표가 스스로 밝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 운영위에서 나온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홍준표와 관련된 이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제 채널에 댓글을 다시는 분도 그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다가 50만 원 당비낸다고 이렇게 약간 유세를 하는 듯한 그런 언행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누가 홍준표의 그런 기여 이바지 희생 이런 걸 갖다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준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에서 잘하면 조언할 일이 있겠나? 보다 못해 관여하는 거다. 좀 잘해달라. 지방에서도 편하게 뉴스를 볼 수 있게. 지방에서 편하게 뉴스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지방 일에 대구시장으로서의 본분에만 충실하고 중앙 일은 중앙에 맡기고 그런 게 가장 편하게 관전할 수 있고 편하게 뉴스를 볼 수 있고 구태여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자초하지 않는 길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아마 국민 지지층한테서 점점 더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를 모르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 주변의 참모들은 대체 어떤 정무적 조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